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베일에 쌓인 인물 중 한 명인 소선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건국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여성으로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소선호에 대한 기록은 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졸본 지역의 유력한 부족장이었던 연타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부역에 유이민들이 남하하여 세력을 형성하던 시기였고 그녀의 집안은 상당한 재력과 세력을 가진 호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선호의 생애에서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우태와의 혼인이었습니다. 우태는 부여 왕족 출신으로 정치적 혼란을 피해 남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정치적 연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소선호는 우태와의 사이에서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낳았고 이 두 아들은 훗날 백제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태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소선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젊은 과부의 처지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선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세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입지를 유지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재물이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 부유함을 넘어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정치 세력의 수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소선호의 인생에서 두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주몽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부여에서 박해를 피해 남한 주몽은 졸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삼국사기는 주몽이 기거할 곳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소선호가 주몽을 받아들이고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주몽은 비록 물질적 기반은 없었지만 부여 왕족이라는 정통성과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선호는 경제력과 지역 기반은 있었지만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상징적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완벽한 정치적 파트너십이었던 셈입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소선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졸본성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소선호가 제공한 지원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선호의 제물로서 나라를 일으켰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서 인력, 군사력, 정치적 네트워크 등 국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소선호가 제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고구려는 사실상 주몽과 소선호의 공동 작품이었습니다. 주몽이 군사적 리더십과 정치적 상징성을 제공했다면 소선호는 실질적인 경제 기반과 지역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했습니다. 건국 초기 고구려가 주변 부족들을 빠르게 통합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양자의 역할 분담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이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이 부여에 두고 온 아들 유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유리는 주몽의 친아들이자 부여 왕족의 적통이었습니다. 주몽은 유리를 태자로 책봉했고 이는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소선호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몽을 지원했고 고구려 건국의 실질적 공로자였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는 어린 시절부터 고구려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유리에게 왕위 계승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선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이를 소선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하했다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결정이 가진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세력과 재산, 그리고 지지자들을 모두 이끌고 이동했습니다. 소선호 일행은 한강 유역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의 시작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온조가 건국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건국 과정에서 소선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초기 백제의 실질적 통치자가 소선호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류와 온조의 행로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형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 지역에 정착했고 동생 온조는 위례성, 지금의 서울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삼국사기는 비류가 정착한 곳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결국 비류가 죽은 후 그 세력이 온조에게 합류했다고 기록합니다. 소선호가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백제 건국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온조가 안정적으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소선호가 가져온 인적, 물적 자원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소선호의 삶을 돌아보면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첫째, 그녀는 경제적 독립성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우태,
주몽과의 연속된 혼인, 그리고 남아 결정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내린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자녀를 위한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고구려에서의 안정된 지위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남쪽으로 떠난 것은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실행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을 이끌고 이동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선호에 대한 역사 기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 전통 속에서 그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간과되어 왔습니다. 주몽이나 온조의 업적이 강조되는 동안 그들의 성공을 가능케 한 소선호의 기여는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는 소선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건국 과정에서 그녀가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선호를 단순히 주몽의 아내나 온조의 어머니가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 세력의 수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선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기록되고 전승되는가, 정치적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한 개인의 결단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만약 소선호가 주몽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건국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유리의 등장 이후에도 고구려에 남았다면 백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선호의 선택은 한반도 고대사의 판도를 결정지은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선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용기, 자신이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일 것입니다. 비록 그녀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우리는 기원전 1세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탁월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소선호는 단순히 역사의 뒤편에 숨겨진 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간 주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기록된 역사 너머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혹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물들의 기여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란 소수의 영웅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협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소선호, 그녀는 고구려를 건국한 여성이자 백제를 세운 여성이었습니다. 두 나라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그녀의 삶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중요한 장입니다.